면에서 일본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 경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 문제는 물론 한미 동맹이 중요해서 미국이 계속 압박하는 게 좀 우리 부담스럽죠. 그러나 또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미국한테 거꾸로 일본 설득해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피해자인데 당신들이 일본을 설득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4월달에 미국 가시잖아요. 과제가 네, 맞습니다. 많습니다. IRA 법도 뭐 그건 뭐 쉽진 않겠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반도체법 지원법. 이거는 정말 당장 지금 중국에서 그 생산량의 한국의 삼성이라든가 SK의 생산량의 한 4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유예 기간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10월까지더라고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이게 자유무역에 반하잖아요. 그렇죠. 가치 동맹이라며. 초과이익까지 환수한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동맹으로서 미국하고 같이 가려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중국하고도 못하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마 4월달에 가셔서 뭔가 진전된 우리 입장에서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풀어야 할 것이 있다. 갖고 오셔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저는 민심이 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정조사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혹시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이제 민주당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경위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도 조사한다. 있고 또 나눈 이야기 중에 이제 서로 진실 공방이 있죠. 이제 뭐 저 위안부 얘기할 수 없다 합의, 이런 것들. 독도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근데 뭐 이해는 가는데요. 이제 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국정조사로 막 이렇게 정쟁화 되는 게 꼭 바람직하냐. 네. 그리고 충분히 여론에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얻을 걸 많이 얻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너무 과해지면 역효과 날 수도 있고 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또 그냥 또 지나가면 그만이야. 이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 강제동원 문제도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될 것 같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이유 없는 원인 없는 채무를 갚아야 했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한 법적인 나중에 리스크로 올 수도 있어서 제가 기업의 임원 같으면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의견을 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이후에도 우리가 안보가 중요하고 북핵을 잘 방어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일본하고 어느 선까지 함께 할 거냐.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안보와 관련해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불경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친구라도 언제 적이 될지 모르고요. 한 몇십 년 후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히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 이거는 일본하고 궤를 같이 하고 실은 일본 아이디어죠. 이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과연 그러면 그 전선에 우리가 앞장을 서서 정말 행동대장 역할을 할 거냐.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제질서의 전환기는요 항상 그랬어요. 보면 중국이 명에서 청으로 바뀔 때도 그렇고 또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미소냉전기로 옮겨갈 때 국제질서의 전환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어떤 한 나라에 100% 몰빵하면 안 된다. 네, 이건 매우 위험하다. 아무리 동맹이고 아무리 친해도 그러나 나머지 나라하고 적대국 관계되면 안 된다. 재택하고 비슷하네요. 분산 투자. 물론 한미동맹 중요하고 지금은 우리는 그 관계 잘 갖고 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막 중국하고 막 적대시하는데 우리가 막 앞장서서 나대고 하다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급변할지 몰랐죠, 네. 제가. 네. 자, 그런데 이제 나토 때라든가 약간 아슬아슬한 대목도 지난해 외교에서 있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발언들 나왔는데, 시간이 너무 잘 가서 다음 이슈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속보 나온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잖아요. 네. 그 일에 대장동 하나가 있고 성남 FC가 있고. 자, 그래서 지금 당헌 80조에 따라서 네. 이 기소하면 원래 당직이 정지되는데 네. 부정부패건으로. 그런데 이제 당의원회에서 이게 좀 검찰의 기획수사나 탄압이다라고 하면 그 이제 그때 뭐 개정한 중지를 건가요? 개정했습니다. 그게? 네. 그게 부의가 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네. 자, 민주당 내부에서 또 친명계, 비명계, 주류, 비주류 갈등이 좀 있는데 어떻게 조언을 좀 주고 싶으세요? 민주당이요. 네. 뭐 이제 저는 다 일리가 있는 말씀들인 것 같아요. 네네네. 주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럼 다른 대안이 있냐? 뭐 그것도 뭐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네. 또 반면에 또 비주류 입장에서 그럼 이대로 갈 거냐? 그것도 보기가 좀 그렇고 재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보면 불안정하죠. 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전체 전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이유가 어쨌든 저는 검사에 좀 심한 면도 분명히 없잖아 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계속 이렇게 가면서 얼어붙는 것은 지금 우리가 외교나 이런 현안들을 앞두고 정말 좋지 않다. 네. 그래서 빨리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비주류들이 주류 주장하는 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니까. 근데 다만 이 과정을 저는 이렇게 싸워서 어느 한쪽이 승리하고 한쪽이 패배하는 네, 쪽으로 네.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것은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엔 정치죠. 타협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지점을 찾아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사실은 뭐 여야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온전 신에 그래요. 온전 신에 지금 보면 국민하고도 그러고 여야 관계도 그러고 또 당 각각의 내부도 내부에서도 그러고 국민들이 뭘 보고 희망을 가질까. 저는 얼마 전에 뭐 좀 다른 얘기냐면 저출산 네네. 이런 얘기하는데 전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희망이었기 때문에 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정치가 뭐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럴 때 사실은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요 저 나라는 저렇게 서로가 생각이 달라 봐. 그래서 그걸 악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관계 쓰기 딱 그쵸 좋죠. 이관계를 네. 쓰죠. 그래가지고 상대편 이렇게 불러가지고 정보 떼내고 제가 국회의원 있을 때도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네. 이렇게 막 접근해가지고 연락도 없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나를 따르라 이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상대방 얘기 듣고 내 생각도 조금 양보할 건 해야 돼요. 상대방이 옳은 얘기 하는 것도 많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저는 이번에는 어쨌든 한일 회담에서는 야당의 얘기를 좀 새겨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은 정직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상당한 신뢰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 네. 우리 야당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하고 네. 우리 국민들 본인 지지 안 하시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좀 반대 그렇게 입장도 좀 듣고 만나고. 했으면 일본한테 그리고 일본인들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국민들이 뭐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이제 비교 대상이 있어서 왜 일본은 저렇게 독일처럼 못하나 그런 안타까움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 국무부가 2022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네. 보통은 이제 북한 인권 상황이 상당히 좀 조명이 되면서 네. 이게 나올 때마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윤 대통령 내외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 고발과 수사를 언론과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사례로 꼽았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그나마 어쨌든 미국이 요즘에 보면 무역이라든가 국제관계에선 자유주의가 거의 쇠퇴해서 제가 요새는 미국이 정신을 못 차리면 전 세계가 불행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사회 문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 있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보고 네, 자유주의